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좀 구겨지는 스타일의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진화에 실패네. 암 되는 거 아니야, 암? 그러면은 이거 혹시 유전 아니에요? 사실 뭐 사정이 또 빨리 되는 조루 이런 것도 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핀트가 안 맞네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정혜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비대증 동맥 색전수를 가장 많이 한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등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10년 전부터 하셨었으니까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토탈로는 이제 외국 분이 조금 더 많긴 할 텐데요. 네, 그럼 뭐 단기간으로 따지면은 선생님이 네, 더 뭐, 많으시겠네. 네, 많이 스퍼트를 내고 있는 영광입니다. 것 전 세계적인 석학을 보시고. 오늘은 이제 남자들 나이가 한 50쯤 되면, 제가 이제 그 나이 또래인데 50쯤 되면 이제 슬슬 증상이 나타나죠.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고 소변 봐도 시원치 않고 왠지 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좀 구겨지는 스타일의 그런 병이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이 정확하게 뭔가요? 전립선은 이제 방광 밑에 이게 달려있는 이제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관인데요. 전립선액은 이제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액입니다. 정액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가는 길을 내리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지는 이 증상을 나타내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이라는 게 원래 역할이 뭐예요? 그게 그 생식기관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립선액을 만드는 게 전립선의 기능이고요. 정액이 약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액의 운동을 도와주는 게 전립선액입니다. 근데 왜 나이 들면 왜 커져요? 그거? 아니 나이 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 들면 별로 쓸모도 없는데 생식기관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의 운동성이나 이런 걸 보존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나이 들면 왜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줄어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줄어드는 게 맞긴 한데요.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절대적인 남성 호르몬의 양은 줄어들긴 하지만은 그 민감도가 조금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자체에 대한 남성 호르몬의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 영향을 받아 좀 커지는 걸로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머리 빠지는 거하고 탈모가 생기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원리. 어차피 탈모도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전립선은 좀 진화에 실패네.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쓸모도 없는 게 커져가지고 소변이 나오는 길을 눌러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근데 여자들은 폐경되고 하면은 자궁 사이즈 작아지는데 남자는 왜 오히려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뭐 좀 증상이 좀 빨리 나타나거나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좀 개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평균적인 크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는 한 20g 이하가 정상이긴 하지만은 뭐 70대 정도 어르신들 이렇게 재봤을 때는 평균 크기가 뭐 25에서는 30g 사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질 때 어떻게 커지느냐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사실 이제 계란처럼 생겨가지고 계란이라고 하면 안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른자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중심선 또는 이제 이행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계란이 그냥 커진다 하더라도 흰자만 커지면은 소변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조금 커지긴 하지만은 노른자가 많이 커진다 그랬을 때는 소변 가는 길을 내리 누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십니다. 얼마 전에 진료 보셨던 분이 전립선 크기가 한 60g 정도 됐거든요. 그럼 정상의 한 3배 정도 되세요. 근데 이제 MRI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노른자 중심선 크기가 거의 정상이세요. 왜 오셨나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변 불편한 건 하나도 없고 전립선이 크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줄 알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노른자 크기도 작고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립선이 크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그럼 치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암 되는 거 아니야, 암? 전립선 암하고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암은 악성 종양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었다가
암으로 변하는 일은 없다. 네, 전혀 다릅니다. 발생하는 위치가 보통 암 같은 경우는 계란으로 치면 흰자에서 발생하는 게 한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노른자에서 중심선 또는 이행구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유전 아니에요? 네, 유전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술하다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번에 시술했던 케이스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가 전립선 때문에 고생을 하셨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유전적인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그럼 학문적으로도 밝혀져 있는 거죠?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립선 비대증, 그 환자들은 뭐 자기 증상 때문에 오는 걸 테니까 만약에 해결을 하려면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에요? 저도 조금은 있는데 제일 이제 괴로운 게 밤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게 제일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증상은 크게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소변 보는 게 불편한 증상, 보이딩 심프톰이라고 해서 소변 보는 길 자체가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소변 보기가 조금 힘들다든가 소변 보다가 좀 끊긴다든가 아니면은 소변 줄기가 좀 가늘어진다든가 이런 게 이제 배뇨 증상, 즉 보이딩 심프톰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스토리지 심프톰이라고 해서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소변 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게 되면은 방광이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아, 길이 좁네. 그러면은 나라도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소변을 볼 때 방광이 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방광이 두꺼워지면서 또 되게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저장 증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저장 증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빈뇨가 심하거나 빈방뇨, 소변을 못 참는 거죠. 밤에 자주 깨시는 야뇨, 이 3가지 증상이 이제 저장 증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고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나는 전립선 비대증이야 이렇게 그냥 진단명을 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본인이 다 딴 데서 저 이미 진단을 받아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증상 갖고 오십니다. 나는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이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이 이제 긴방뇨, 그러니까 소변을 못 참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또 2번째는 자가운전 하셔도 이렇게 깡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차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아까 뭐 잠깐 앞에는 뭐 남자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공중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는데 내가 소변 볼 동안 옆에 사람이 한 2-3명 바뀌더라. 짜증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또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진단명을 달고 오십니다. 대신 소변 보는 게 불편한 증상이 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귀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뭐 요도 협착이라든가 뭐 전립선염이라든가 뭐 방광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또 다른 증상들이 약간 섞여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뭐 하여간 병원에 오면은 뭐 어떻게 검사해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발기부전 생기나요? 전립선 비대증하고 발기부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차이 대신 그거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다. 네, 별로 없기는 하지만은 발기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원인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소변 보는 것도 불편한데 성욕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리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또 같이 동반되는 것 같고요. 그 좀 뭐랄까 좀 자존심이 무너져서 그렇죠. 잘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 별로. 네, 맞습니다. 뭐 소변도 잘 못 참는데 사실 뭐 사정이 또 빨리 되는 조로 이런 것도 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심리적인 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이 만약에 이런 동맥 색전술 같은 걸로 치료를 하면은 발기부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네. 네, 요거는 이제 논문으로 좀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몇 가지 논문들이 우리는 발기부전 관련해서 전혀 영향이 없어 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 발기부전이 더 좋아졌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도 있지만 그럼 좋아진 사람도 있다는 소리네. 네, 맞습니다.